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민간 선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한 건 3년 만인데요. 여러 차례 경고 통신에도 답이 없자 우리 군은 호위함인 천안함을 동원해 기관총과 함포로 7번에 걸쳐 경고 사격 60여 발을 가했습니다. 이 배는 오성 홍기를 달고 중국 배로 위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민간 선박이 NLL을 침범한 건 26일 오전 5시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덕성호라는 이름의 길이 140m짜리 화물선이 NLL 이남 5km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통신에도 답이 없자 우리 군은 호위함인 천안함을 동원해 기관총과 함포로 7번에 걸쳐 경고사격 60여 발을 가했습니다. 덕성호는 경고사격에도 즉시 방향을 틀지 않다가 1시간 만인 오전 6시쯤 NLL 이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침범 당시에는 중국 선박인 척 위장하려 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선박은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달고 있었고 NLL을 넘은 뒤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설정된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적을 속이려 한 건데 다만 우리 군은 이 배가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범 당시 주변에 중국 어선이 20척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려다 NLL을 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덕성호가 NLL에 접근할 때부터 동향을 주시하며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한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이나 검찰이 제출한 김 전 회장의 수첩 내용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두 사람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1억 원가량의 현금과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청탁을 위해 기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검찰이 제출한 김 전 회장의 수첩 내용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려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검찰의 위상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녀 사냥하듯이 정치를 부당하게 옥죄고 이런 무도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과정 속에 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나온 판결에 검찰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정치검찰로부터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 예비후보 김모 씨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5% 급락하며 3,38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마감가는 3,386.05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빠졌고 환율은 급등해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반영된 건데요. 다만 이러한 대내외 악재에도 우리 기업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코스피 마감가는 3,386.05포인트, 전날보다 2.45% 급락했습니다. 장중엔 100포인트 넘게 빠지며 3,36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지난 15일 3,400선을 돌파한 뒤 23일에는 3,480선까지 올랐습니다. 곧 3,500선에 도달할 것 같던 코스피는 방향을 바꿔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그간 지수를 끌어오던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고점을 갈아치웠던 삼성전자는 8만 3천 원 선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도 34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급락하며 8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AI 과열론에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이어 내린 것과 미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견조하게 나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넉 달 만에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발언과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코스피 급락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겁니다. 다만 이런 대내외 악재에도 우리 기업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장은 다시 조금 상승 동력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가 잇따른 급락보다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의견에 한층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우리나라 1호 개그맨 전유성 씨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코미디 대중화에 힘써온 고인의 죽음 앞에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희극인들의 얼굴엔 웃음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인은 오는 28일, 고인은 개그맨 후배들의 배웅과 함께 KBS 개그 콘서트 무대를 들른 뒤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전유성 씨의 모습은 무대 안팎에서 늘 새로운 웃음을 고민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다운 담담한 표정 앞에서 동료 후배 개그맨들은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형님 너무 아픈 모습을 너무 많이 본 동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석, 김경식, 오남희, 허경환과 신봉선 등 후배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줄줄이 빈소를 찾았고 사실혼 관계였던 가수 진미령 씨도 조화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황망하게 떠나고 보니까 글쎄 아직은 실감이 안 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한결같이 배우고 또 배웠다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특히나 전유성 형님은 실천을 하셨잖아요. 몸소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개그맨을 일단 만들었잖아요. 항상 새로운 걸 개발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코미디 걱정하셨다는 거. 고된 일상에 새로운 웃음을 준 고인을 애도하며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오는 28일, 고인은 후배들의 배웅과 함께 KBS 개그 콘서트 무대를 들른 뒤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강수가 확대될 텐데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부터는 서울 등 곳곳에 최저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가며 아침 저녁으로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며 다소 덥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에도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는 오후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 영남과 제주는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충청은 최대 50mm,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최대 40mm, 동쪽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저기압의 영향으로 27일 토요일에는 전라권 중심, 28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날은 한결 더 선선해집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 20도 안팎, 남부지방은 25도 내외를 보이며 전날보다 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곳곳의 최저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가며 아침과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며 다소 덥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연휴 날씨는 다음 달 1일 브리핑을 열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